네, 전격 인터뷰 일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에 지금 합당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3주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네. 예, 주말에 이제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합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왜 13일로 합당 시한 얘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설 연휴가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예, 설 연휴 때 국민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소위 그 설 밥상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 말씀들을 나누실 때 네. 사실 3주가 넘어가게 되면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끼시게 되고요. 아니 쟤들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답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힘만 좋은 일이죠. 그런데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은요. 지금도 좀 그런데 그 민주 진보 진영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에 지금 골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국혁신당은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뭘 한 게 없고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치고받고 하시면서 그 감정에 골이 생기는 거를 조국혁신당한테 탓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좋지 않다.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또 설날 밥상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도 네. 빨리 명절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합당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13일까지 민주당에 또 입장을 요구하신 게요. 또 선거 연기때와 관련한 그 요구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목표는 우리가 합당 그 자체, 선거연대 그 자체가 아니라 목표는 소위 내란 극우 세력들이 지방정부의 방패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즉 지금 내란 동조 세력들의 그 진원지, 본산지로 바뀌어버린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광역단체장.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그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선거 연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각자의 길을 가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국민들의 바람은 국힘 제로를 위해서는 조국혁신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민주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민주당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단순히 합당 여부만 묻는 게 아니다. 사소한 이익을 넘어서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낼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거다. 그럼 이 대의는 지금 말씀하신 광역단체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제로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당면에서는 국힘 제로고요. 국힘 네. 제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소위 내란 동조 세력들이 뭐 각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윤석열이 옳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 지방정부를 방패막이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인천시당,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내란 속에 윤석열 사진을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당이 이번 지방정부에서 광역시도 단체장 단 한 석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한 방법론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된다. 권력투쟁이 아니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앞서 13일로 얘기하신 게 설 연휴제 좀 따뜻한 의제가 밥상에 올라가는 거 이런 기대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 지금 합당에 대해 반대하시는 여론이 더 커지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당을 둘러싼 논란을 보시면서 이거 내 생각이랑 다른데 왜 이렇게 가고 있지? 문제라고 생각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익이 아니라 대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예, 내란 동조 세력들 지방정부의 방패막이 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시선이 몇몇 분들 같은 경우 그 시선이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네. 8월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당권을 장악할 것이냐로 시선이 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네. 실은 굉장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 13일이라는 시한을 통보한 것을 놓고 일방 통보다 굴욕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반응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그 의원총회, 오늘 있을 의원총회, 뭐 내일 있을 최고위원회, 그리고 12일 날 그 상임 고문단 그 원로분들과의 그 이렇게 만남 이런 것들 다 정해놓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게 뭐냐? 민주당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설날 밥상에 뭘 올릴 거냐. 정치권에서는 다 고민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설날 밥상에 올라와서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판단들을 다수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뛰다 보니까 본인이 그 비판해왔던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네. 접을 수 없으니까 하시는 말씀 아닐까? 뭐 이해는 하지만 별로 이게 저희들이 제시한 일정에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요. 이 합당 데드라인 제시를 한 것이 퇴로 확보 수순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각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퇴로는 누가 퇴로를 엽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저희들은 분명히 선거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이전부터. 네. 국힘 제로를 위해서 선거연합을 하자라고 했는데 네.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했고 그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당대표가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은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왔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 생각하고 지지자들 감정에 골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뭐 각자 해석은 뭐 자유니까요. 예. 네. 합당에 대한 여론을 의견을 당에서 순서대로 절차대로 지금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저희 다 들었고요. 일요일까지 뭐 네. 제주 다 들었고 대부분 제가 다수의 그 간담회 지역 간담회에 갔었는데요. 예. 압도적으로는 조국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맨 마지막에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합당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다시 제안이 왔을 경우에 예. 이 절차에 대한 존중 따르겠다라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이 선명한 DNA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합당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이 옳으냐. 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달리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질서 있고 진지했습니다. 네. 자, 13일까지 민주당이 뭐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요.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뭐 이미 조국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길을 지금까지도 걸어왔고 예. 앞으로도 쭉 걸어가는 거죠. 합당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예. 13일까지 뭐 명절 전까지 네. 뭐 회신이 없으면 그거는 뭐 합당은 없는 거죠. 네. 네. 저희들은 뭐 네. 공천관리위원회도 공천관리위원장 박능우 전 네네. 보건복지부 장관 등 뭐 선임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예. 혹시 민주당에서 14일보다 조금 더 시간을 다오 그러면 좀 응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그거는 공식 제안이라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뭐 무슨 뭐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네네. 오늘 지금 총회가 있고 내일까지 의견을 다 들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걸로 정리될 걸로 보이는데 합당에 대한 민주당이 응할 가능성은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거는 민주당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원래 정치라는 게 어떤 시기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갈등의 에너지를 막 쌓아서 정치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국힘이나 그 윤석열을 향해서는 갈등인 줄 알지만 그 갈등은 우리가 견디고 가야 되는 갈등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신뢰 에너지를 막 쌓아서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갈등의 에너지를 쌓을 때가 아니라 이미 불필요한 갈등의 에너지가 많이 쌓였어요. 민주당 당내. 예. 그래서 그럴 때가 아니라 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다음에 민주당과 우당인 조국혁신당 사이에서도 지금은 의식적으로라도 훨씬 더 신뢰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적 변화와 힘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선거 준비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 차근차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 자격 기준도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선임을 했고 해서 저희들은 뭐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이든 선거연합이든 또는 선거연합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뿌리치든 저희들은 뚜벅뚜벅 가야죠. 네. 다만 국민들을 위해서는 선거연합을 적어도 네. 그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국힘 제로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거연합을 한다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뭐 저희들은 그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예. 국힘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곳에서는 힘을 모으고 네. 이미 국힘 제로가 완수된 곳들도 꽤 있습니다. 예. 호남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곳에서는 경쟁을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 제로를 위해서. 네. 예, 그게 그러면 이제 판단 호남 쪽에서는 경쟁을 하고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쪽에서는 선거연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크게 보면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의원들 중에서는 예. 3인에서 5인 선거구, 3, 4인 선거구죠. 다인 선거구가 예.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뭐 경쟁을 해도 국힘 제로를 이루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죠. 지금은 2명에서 4명 뽑는데 한 3명에서 5명 정도 뽑는 게 좋습니다. 2명 뽑는 선거구는요. 네. 그냥 양당이 그냥 가져가요. 그냥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심지어는 무투표 당선하는 것도 많습니다. 2명 선거구에 2명만 딱 출마해서. 네. 이런 데들은 조금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하고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돼서 네. 과연 조국 대표가 어디로 나올 거냐 이거 관심도 굉장히 큰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3월 초중순경이면 국민들께 이곳에서 선택받겠습니다. 뭐 단체장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또는 뭐 단체장 어느 지역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3월 초중순경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국민들의 바람 그다음에 조국혁신당과 민주진보진영 전체에 이루어야 될 목표 이런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잘 살피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에서 계속 이제 증시 현황, 미국 증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네. 조국 대표가 코스피 5천에 대해서 그 코스피 5천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한다면 정치의 실패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지적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네. 어제 통인시장에 저녁 식사하러 네. 가셔서 네.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통인시장에서 국민이 체감 못하면 경제 좋아진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 왜 힘들어하는지 느껴진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셨고 예. 본인도 그 대통령께서 직접 했던 말씀이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도 K자 성장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코스피 5천이 간다고 하더라도 K자 성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말씀과 어제 조국 대표의 말은 거의 뭐 단어도 비슷해요. 단어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당연하게도 국민이 체감을 해야 된다. 아랫목만 따뜻하고 윗목이 아직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 정치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이자 네. 코스피 5천의 그늘을 없애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요. 지금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문제에 대한 비판도 꺼냈는데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100번, 1000번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당연히 예. 부동산 정책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박수 칠 만한 정책은 크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국민들 다수가 주거권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가와 정치의 책임이죠. 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 사회권을 조국혁신당에서는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토지공개념 얘기도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또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나름의 어떤 정책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2월 2일 날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을 발족을 했고요. 예. 여기에서 큰 방향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토지공개념을 위헌 논란 없이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토지공개념은 인정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념적인 부분들은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은 인정을 네네. 했지만 네네. 소위 부부 세대 합산 과세라든지 이런 세제에 있어서 일부 위헌 요소를 지적한 판례들이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 네. 부부 세대 합산 과세 등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토지 공개념에 맞춰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큰 방향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저희들은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세제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제는 그냥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고 하는 세제 조세 형평주의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것이 주거권 실현의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 부동산 잡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과세 형평이라고 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고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2번씩이나 했는데 이번 사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현 변호사가 선택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나름 저희 당의 점검 시스템, 네. 인사 점검 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작동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게 안타깝죠. 정부와 여당 사이에,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문제지만 국민들한테도 불안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이 정부 여당답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리지 않도록 차제 시스템을 충분히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서왕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구구 내란 선동 싱크탱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당국에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촉구를 공개적으로 교섭단체 연설에서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벌써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던 말씀이거든요. 네.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말씀인데 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지블렛 교수 등 공저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민주주의 정당이 해서는 안 될 3가지 기준을 딱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선거 결과 부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정권의 권력의 유지와 획득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예. 세 번째는 극단주의 세력과 손잡지 마라. 이 3가지 원칙을 어기는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부정선거론자, 전한길 등을 아주 애지중지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폭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단적 폭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총칼로 접수하려고 했잖아요. 세 번째, 극단주의 세력, 전광훈 등 극단주의 세력과 아주 철저히 손잡고 있어요. 좌한길 우성국 아닙니까? 전두환 사진도 걸자라고 하는 분들이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헌법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합니다. 예. 제1야당이라고 봐주지 말고 저는 네. 단호하게 민주주의에 맞서는 이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단호하게 국민과 우리 법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월 19일, 이 19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법정 최고형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 최고형. 사형과 네.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것이 그가 저지른 일에 비해서 적절한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중구의 특검이 기소한 그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고 공소기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로 가는 길이 자꾸 끊깁니다. 음. 김예성도 그렇고요. 김상민도 그렇고요. 네네. 이분들이 전부 다 김건희를 향해 가는 길이고 이전에도 김건희 씨를 향해 가는 다리가 자꾸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사안들이 쭉 있었는데요. 김건희로 가는 길이 자꾸만 끊기는데 이거는 최초의 접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그냥 뇌물이나 받고 또는 뭐 집에 조용히 내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나댔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국정농단의 공동주역 내지는 오히려 부의 제로로 불리고 그런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즉 국정농단의 주역 김건희로 접근을 할 거냐, 뇌물 받고 사치와 허영심 많았던 여성 한 사람인 김건희로 접근을 할 거냐. 지금 모든 법정이 후자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본질을 벗어난 접근법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그러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우리 권창영 특검께서 첫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로 베이스에서 내란의 동기 등 다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알파 특검이나 잔여 특검이 아니라 네네.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 내란의 동기부터. 왜냐하면 내란의 동기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청와대 쪽도 다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씨는 내란의 공동 우두머리였을 수 있다라는 접근, 국정농단의 주역이다라는 접근을 해야 되고요. 청와대 안에서 정말 청와대 여러 수석들, 비서관들의 도움 없이 이 일이 벌어졌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약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트로트 콘서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네. 뭐 정치를 하세요.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한동훈 씨가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제대로 시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가 보여줄 정치가 뭔지 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